우선은 에디트에 가서 라운드이드 큐브를 만들고 이게 라운드 큐브가 여기 하나 생성이 되죠. GPU 켜고 그다음 퍼포먼스 모드 그런 다음에 이 라운디드 큐브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하면 이제 복사가 되니까 지금 메이크 패턴 그 다음에 X축으로 한 6개.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6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뭐 켜도 탭을 그냥 올려도 되고 아니면 위에 보면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를 애니메이션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럼 여기 옆에 보면은 지오메트리 뷰가 보이고 여기에는 그 창이 보이고 아래의 왼쪽은 프로퍼티, 지금 타임라인 이렇게 보이죠. 첫 번째 요 큐브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위자드를 눌러보면 티샷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타입이 그게 모델 파트 애니메이션, 그리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선택하면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다. 키프레임은 자유로운 그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로테이션은 물체의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트랜슬레이션은 물체의 이동, 그 다음에 턴테이블은 그 물체를 360도를 제자리에 놓고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카메라 애니메이션 쪽에는 DOF, 그러니까 초점을 한쪽에서 맞춰놨던 초점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돌리, 그 다음에 인클라이네이션, 그 다음에 트위스트 등등등등 한 번씩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를 로테이션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엔바이로먼트의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맥스마야, 블렌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한정적이지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일단 페이드부터 한번 해봅시다. 페이드를 할 거고 라운드 큐브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위저드에 애니메이션 프로퍼티가 있고 여기 똑같은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걸로 할게요. 자, 0초에서 1초가 될 때까지 얘가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퍼포먼스 모드라서 그래요. 퍼포먼스 모드 빼주고 0초에서 쭉 가는데 이렇게 사라지고 있죠. 그러면 fade from에 처음에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0으로 놓고 fade to를 100%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투명하게 안 보이는데 점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걸 한 2초 정도로 늘려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 근데 이제 이 페이드를 할 때 가끔 가다가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보면 이게 하얗게 뜰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큐브들이 바닥에 너무 완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컨트롤 D 눌러서 요거를 살짝 공중으로 띄워주면은 하얗게 보이는 그런 사각형이 사라질 겁니다. 자, 이 페이드의 옵션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죠. 이게 더 올라가지 않나? 안 올라가네? 그러면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의 스타트가 0에서 엔드가 2초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당연히 2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이 모션 is입니다. 모션 is는 한번 일단 눌러볼게요. is in 그러면 이렇게 전전전전전전전 하면서 빨라진다. is out은 슉 오다가 느려진다. 그럼 is in은 점점 빨라지다가 가면서 슉 느려진다. 그게 is in, is out 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지금 투명도에다가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무브먼트 할 때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커스텀을 가지고 그 is in, is out을 우리가 컨트롤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요 is in, is out 요 그래프를 편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0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1이 있습니다. 위에 2도 있죠. 그럼 0은 제로 값이고 그러니까 from의 값이고 그 다음에 to는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설정으로는 1 부분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현재는 0%에서 100%까지
같은 속도로, 등 속도로 이 투명도가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까만 거 이거는 보면 이게 베지어 곡선입니다. 우리 펜툴 있죠? 일러스트레이트 펜툴과 같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2초가 될 때까지 처음은 천천히 나타나다가 갑자기 확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걸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쓱 하고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응용을 하면 이 하나의 페이드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만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앵커 포인트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앵커 포인트는 요 포인트 위에다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첫 번째는 여기 1이 100%라 그랬죠? 그럼 100%까지는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급격히 다시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놓고 이렇게 만들고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커브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드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나타나서 점점 투명해진다 만 가지고도 이제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일단 요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꺼놓으면 요 애니메이션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애니메이션 위저드에서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이 제일 복잡해요. 키프레임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라운드 큐브 1번 두 번째 걸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뭘 할 수 있느냐? 트랜스레이트 움직이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돌리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드밴스드 탭을 열어서 보면은 어드밴스드 탭에 엑시스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돌고 할 거냐? 그 다음 피벗 포인트, 그 다음에 스냅, 그 다음에 컬리즌, 그 다음에 셀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OK 한번 해봐요. 그래서 OK를 하고 피니시를 누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요 타임라인 위에 녹색으로 키프레임이 하나가 생기죠. 그럼 그걸 0으로 옮겨요. 0으로 넘겨놓고 그 다음 1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add keyframe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 앞쪽으로 당겨냅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얘가 슬금슬금 해서 1초까지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2초에 가서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 add keyframe 하고 이번에는 여기서 저쪽으로 슝 하고 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이 이동하는 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곡선으로 움직이고 있죠. 곡선으로. 나는 1초에는 이쪽으로 와서 2초에는 저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이 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간의 텐션, 긴장감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요 텐션입니다. 요 텐션을 움직이면 현재 여기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패스를 보시면 텐션이 늘어나면 거의 1이 되면 딱 와서 내가 정확하게 딱 와서 그 다음에 저쪽으로 슉 하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텐션을 아주 느슨하게 만들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상태가 된다. 0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움직이죠. 적당하게 놓으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텐션을 쭉 높여주면은 애니메이션이 와서 딱딱 하고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 자, 그런데 0에서 1초, 지금 1초에 30프레임이죠. 초당 프레임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 1초 동안 30프레임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저기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내가 스틸컷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샷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걸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걸면은 물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샷을 잡았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큐브는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얘가 움직이는, 마치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자동차가 슉 하고 지나갈 때 나타나는 잔상 같은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것만 있으면 이게 스틸 컷이지만 잔상 효과에 의해서 이게 속도감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장하는 게 여기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요 항목들 중에서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모션 블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딱 켜줘요. 그랬더니 이제 잔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잔상이 생기는데 그 1초 멈춰있을 때는 괜찮지만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속도감이 느껴진다. 자, 속도감이 느껴지는데 이 잔상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그래서 옆에를 클릭해보면 셔터 스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 1 per second. 1초에, 그러니까 요거는 셔터 스피드는 1초를 기준으로 놓는다. 그러면 여기가 30이라는 거는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1초에 컷 한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셔터 스피드를 1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 값은 어떻게 되느냐? 1초에 움직이는 거를 하나의 컷에다가 잔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100으로 놓는다. 그러면 100분의 1초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차각, 차각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각하는 순간의 움직임만 보여주겠다. 근데 내가 아까 그 셔터 스피드를 한 3 정도로 놓겠다. 그러면은 내가 3분의 1초, 철컥 정도 되겠죠? 그만큼 움직임의 양을 잔상으로 남기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면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 부분을 잔상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3분의 1초에 얘가 이만큼 움직이고 있어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플레이를 해보면은 현재는 이게 그 애니메이션을 다 건 게 아니어서 얘가 좀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 나중에 걸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해놨더니 와, 뭐가 쑥 하고 지나갔네. 지금 너무 빠르니까 얘를 10분의 1초 정도, 3배 정도 줄이면 여기 잔상이 이런 식으로 남게 되더라. 자, 그럼 키프레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모션 이즈는 다 아까 제가 모션 이즈 설명을 안 했죠. 자, 그럼 잠깐, 그건 일단 트랜스레이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애니메이션 위저드에 가서 로테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로테이션 하는데 뭘 할 거냐? 두 번째, 요거를 로테이션을 해봐요. 그럼 로테이션은 X축, Y축, Z축, 그 다음 현재는 좌표 범례가 Y축이 위로 되어 있죠? 그럼 내가 Y축으로 90도를 돌리겠다. 피니시 해보면은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꺼놓고 세 번째 거만 보면 90도로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1초에 90도. 모션 블러링 꺼주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건 이제 90도가 아니고 Y축으로 360도로 바꿔요. 그러면 1초에 얘가 요 제자리에서 보면 슝 하고 한 바퀴를 돌겠죠. 근데 내가 이걸 제자리에서 돌리지 않고 지금 이 다음번에 있는 육면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마치 올비처럼 타고 얘를 중심으로 놓고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요 애니메이션 프로퍼티에 보면은 이 피벗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더라. 엑시스 오리엔테이션은 글로벌 또는 오리지널 오픈이 큰 상관이 없는데 피벗 포인트를 현재 보면은 여기가 셀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확인을 해보면 피벗 포인트가 피벗 어디를 중심으로? 셀프, 스스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의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픽 누르고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한 바퀴 돌리고 싶어. 그러면 큐브 3번을 피봇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거 한 3초, 2초 정도로 늘립시다.
그러면 이제는 저 피봇, 요 큐브를 따라서 얘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뭔가 타겟 피봇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한 번 더 이제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 세 번째 큐브가 네 번째의 i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돌면서 다른 축으로 한 바퀴를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또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멀티 로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애니메이션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로테이션을 또 넣어줘요. 어디다가 넣어주느냐? 이렇게 한 360도로 움직이는 저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또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X축으로 360도를 돌아라. 그랬더니 지금 애니메이션 패스 상태가 어라? 이상하게 나오죠. 똑같이 2초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이 애니메이션 패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평면으로 360도를 돌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자체적으로 한 바퀴를 앞구르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 동시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무한 루프처럼 움직이더라. 뭐 이것도 뭐 샘플로 나중에 무한 루프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면 무한 루프처럼 계속 돌겠구나 얘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럼 여기에 보면은 위에 있는 360도 얘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것 요거를 끄면은 애니메이션 패스가 이게 되죠. 즉 얘는 요 애니메이션은 네 번째에 있는 이 개체를 대상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것인데 밑에 있는 거를 켰더니 앞구르기를 켰더니 이게 이렇게 변하더라. 그럴 때 여기에 보시면 피벗 포인트 오브젝트 액시스가 있고 다이나믹 피벗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피벗 포인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이나믹 피벗 포인트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그 자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고 밑에 있는 거는 그다가 네 번째 큐브를 중심 피봇으로 삼아서 돌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그 피벗 포인트가 셀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개체에 똑같은 타임라인에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는데 각각의 피벗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확인을 해보면 이제는 한 바퀴를 돌면서 얘가 Z축으로 앞구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구르기 그러면 X가 좀 확인하기 어려운 Z로 놓으면 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액시스 오리엔테이션은 레디 두고 그 다음에 오리진 놓고 이번 오브젝트 액시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애니메이션 끄고 또 애니메이션 위자드 애니메이션 위자드 누르고 그 다음 로테이션까지 해보자. 트랜스레이션은 요 그 물체를 움직이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넥스트. 자, 움직이는 거는 쉬워요. A에서 B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컨트롤 해주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트랜스레이트 X축으로 0, 그 다음에 위로 1만큼 움직이고 있죠. 위로 1만큼. 근데 요렇게 움직이지 말고 그냥 X축으로 5만큼 움직이게 하자. X가 아니고 패스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Y축으로 5만큼 움직이자. 그러면 요 애니메이션 노란색 애니메이션 라인을 봤을 때 얘가 여기에 있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앞쪽으로 그럼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겠습니다. 8.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의 움직임을 보면 그 밑에 모션 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모션 이즈는 무엇이냐? 이지 인. 그러니까 마우스를 올리고 있었더니 이지 인은 점점 빨라진다. 이지 아웃. 등속도로 오다가 점점 느려진다. 이지 인 아웃은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진다. 그게 이제 이 모션 이지의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지 인을 해보죠. 이지 인. 그런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쓱 이라는 느낌이고
자, 그 다음 easy in에서 easy out 하면 이렇게 슝 하고 온다. 그럼 easy in, easy out을 하면은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진다. 그래서 이걸 모션 이즈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어떨 때는 이게 필요 있으면 좋고 어떨 때는 화면이 급격하게 전환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차가 멈춰 있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또는 움직이는 차가 서서히 서는 것처럼 하는 어떤 모션 이즈 효과가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커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스텀은 뭐냐 하면 현재 0, 여기고 1, 이 우리의 애니메이션의 최종 포인트니까 2초입니다. 2초. 자, 이 애니메이션은 0,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옆에서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할 건데 그 이동의 궤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요 까맣게 보이는 요 두 개는 각각의 요 포인트가 펜 툴의 베지어 포인트, 그러니까 컨트롤 포인트가 아니고 앵커 포인트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모션 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빨라진다. 그러면 이거를 해놓고 플레이를 해보면 점점 하고 쑥 하고 빨라진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요 베지어 커브를 이렇게 만들면 점점 빨라졌다 점점 느려지는 이게 모션 ease in, ease out이 둘 다 들어간 거다. 그러면 여기서 그 속도를 이렇게 요렇게까지 밖에 컨트롤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잠깐만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앵커 포인트가 또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쑥 빠르게 이동하다가 천천히 이동하다가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포인트를 넣어서 또 갑자기 빨라졌다가 이 포인트를 아예 꺾어줘.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플레이를 해보면 빨리 이동하다가 뒤집어서 돌아오다가 요건 뒤집어서 돌아오는 거는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럼 움직여보면 점점 빨라지는 것과 동시에 다시 마이너스로 1만큼 왔까 요 개념이죠. 자, 요거를 보시면 이게 0일 때가 그러니까 1은 요 전체의 움직임의 궤적 그러니까 1이 지금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보죠. 여기가 요 XYZ축이 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밑에를 보면 여기에 0에서 1초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1만큼 간 거예요. 순식간에 1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뒤로 돌아와. 그리고 그 다음 속도는 요 커브의 공률이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 그리고 다시 뒤로 가.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간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와서 1만큼 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1만큼 다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적정 수준 뒤로 오고 다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간다. 하지만 이 공률에 따라서 그 움직임의 속도가 구간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은 띠용 같은 것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띠용인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 자, 근데 이 모션 이즈는 이렇게 트랜스레이션에 쓸 수도 있지만 페이드에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 다시 우리가 페이드 만들어 놓은 걸 켜가지고 보면은 요거는 페이드 어디 갔니? 여기 앞에 있구나. 지금 페이드가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죠?
더블 클릭. 그럼 현재 3초가 되는데 이걸 2초로 아까 제가 앞에서 이걸 설명을 했었나요? 설명을 했었나봐.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깜빡깜빡이 된다. 그래서 그럼 여기 그럼 이거 뭉쳐놓고 보면 한번 다 켜놓고 보죠. 자, 다 켜놓고 보면 이가 우리는 첫 번째 건 나타나고 사라지고 두 번째 거는 움직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쟤를 따라서 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속도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가고 있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션 블러까지 켜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구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어떤 거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면은 이거를 더 빨리 너무 빠르다. 2초 정도 넣으면은 어떤 거는 얘는 회전 잘 안 보이네. 3초. 요거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얘는 직선 운동. 요것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샷을 잡게 되면 이 각각의 육면체들이 이 나름의 움직임의 궤적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턴테이블은 일단 한번 해보죠. 턴테이블은 그냥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아라. 근데 그거를 몇 초에 돌 거냐? 1초에서 시작해서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거 줄여주고 3초 동안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지 혼자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여기도 이제 모션 블러링이 살짝이라도 들어가주면 애니메이션을 볼 때 드드드드드 하면서 끊기는 느낌이 좀 적게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렉션에 보면은 요 부분 이거를 클락 와이즈로 돌릴 거냐 아니면 반시계 방향 카운터 클락 와이즈로 돌릴 거냐가 정도만 있다. 이건 별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모션을 한 바퀴 돌 건데 뭐 한 바퀴를 어떻게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할 거냐 그런 것도 세팅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또 좀 한번 해볼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위저드에 보면 두 번째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DOF는 요걸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다른 거 다 꺼놓고 한번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샷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가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 위자드에 가서 DOF를 하고 NEXT. 그럼 카메라 1번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거다. 그랬더니 adding a depth of field animation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에펙트가 있어야 된다. 알겠다. 그럼 뭔 얘기냐? 카메라 1번에 여기 우리 밑에 보면 depth of field가 꺼져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카메라의 depth of field를 가지고 0에서 몇 초까지? 5초 동안 하면 너무 길죠. 그럼 end를 2초 정도로 잡자. 그 다음 스타트 첫 번째는 초점 어디다 맞출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놓고 첫 번째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아유, 포커스 이걸 잘 모르겠을 때는 여기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카메라의 포커스 포인트가 굉장히 앞에 있다. 여기가 초점이 맞더라. 이게 딱 하면 딱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라지지? 그러니까 F스탑을 조금 늘려놓고 볼까요? 클릭 on object to select focal point 맞는데 focal distance를 여기다가 맞춰보죠. 어라? 왜 이래? 잠시만요. 자, 이게 왜 이렇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현재 요 DOF가 선택도 안 되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가 포커스 포인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프로퍼티에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카메라 1번에다가 애니메이션 위저드 넣고 그 다음에 DOF next 카메라 1번에다가 줄 거다. 그럼 카메라 1번이 0초에서 시작을 할 때 포커스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찍었는데 자꾸 이 포커스 포인트가 저쪽으로 가는 현상이 보여요. 그렇다면 스타트 포인트를 여기다가 맞추고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쪽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 면이 초점이 딱 맞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는 그 포커스가 맞추는 F스탑 그러니까 착각하는 정도이고 저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포커스가 조금만 맞고 조금만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가 다 블러링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 많이 블러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블러링이 심하죠. 그 다음에 포커스 포인트가 지금 클릭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자,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5.35 정도 맞추죠. 그럼 지금 여기가 맞네요. 요 면이 지금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스타트 F 스탑은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디스턴스를 이만큼을 늘려보자. 자, 두 번째 5초는 너무 기니까 3초로 바꿔서 3초가 되는 요 시점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을 거냐 하면 저기 뒤에 있는 그 곳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그 다음에 이것도 F스탑은 굉장히 줄여서 이렇게 놔두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뎁스 오브 필드만 맞춰놓은 거라서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앞부분에 포커스가 맞고 이 카메라가 저장이 잠시만요. 카메라의 위치는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일단 카메라가 지금 unsaved로 되어 있으니까 카메라 세이브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저 뒤쪽이 이제 포커스가 맞겠죠. 플레이를 해봅시다. 그러면 점점 저렇게 뒤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서 포커스가 맞고 그 다음에 가면서 뒤쪽으로 포커스가 간다. 그럼 이거 역시도 처음에는 여기서 맞다가 점점 이것도 역시 카메라의 DOF가 움직이는 속도 역시도 이 모션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지 아웃을 이지 인을 좀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이동하다가 저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게 됩니다. 요게 DOF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DOF는 카메라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카메라와의 거리가 깊이가 달라야 돼요. 카메라가 깊이가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카메라 2번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와의 위치를 똑같이 갖다 놓은 상태에서는 이 DOF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가 달라야 DOF 효과가 이런 식으로 앞에가 맞고 뒤에가 맞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 보는 관객의 시선이 앞쪽에 맞고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저 뒤쪽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자동차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죠. 처음에는 헤드라이트 쪽이 맞았다가 점점 근데 이 DOF를 쓸 때 주의하실 점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초점이 맞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DOF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화면이 조금씩 커져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그냥 이 DOF 효과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에펙 같은 데서 그냥 시퀀스 자체를 천천히 늘려줍니다. 그러면은 포커스가
이동하면서도 화면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애니메이션 위저드에 또 들어가서 보면은 이 DOF가 제일 중요하고, 돌리는 그 카메라를 앞으로 밀고 뒤로 당겨 놓고 하는 것이더라. 그 다음에 스위치 이벤트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를 다르게 가져가서 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2번 카메라로 전환이 되는 건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걸 이렇게 쓰진 않고 그 1번 카메라를 시퀀스 만들고 2번 카메라 시퀀스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오늘은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오브젝트의 움직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다 켜고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 좀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는 그러니까 구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랩 지오메트리 스피어 하나 만들고 스피어를 위에다가 하나 올려놔요. 그 다음에 그 스피어를 몇 개 복제를 합시다. 메이크 패턴에서 이번에는 X축으로 또 몇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캐터링을 좀 주면은 랜덤하게 좀 움직이게 되겠죠. 다음 스페이싱 Y축으로, 자, 그래서 원형으로 바꿀까요? 원형으로. 자, 요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거는, 현재 이 스피어 5개가 있는데 그 스피어 5개에다가 여기 밑으로 내리면 내리고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은 스피어 5개의 이제 프로퍼티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이제 포지션을 보면 이렇게 무브 툴이 있어요. 그럼 그 무브 툴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세틀에다가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얘가 그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 사이사이에 이거 잘 끼워가지고 나타나죠. 근데 그게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지? 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시 언두를 하고, 우리가 요 세틀은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그냥, 무브를 할 건데, 이 무브 툴을 가지고 무브를 할 건데, 이거를, 컬리즈는 충돌을 감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트를 딱 누르는 순간, 에스팔트 누르고 세트를 누르는 순간, 우리가 저번에 연습했던 어항에다가 오르르르 돌 부어 넣는, 그건 우리가 그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지를 봤었는데, 지금 이 세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브의 다른 형태라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흐트러지더라. 그럼 요걸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어항에다가 돌보 넣는 그것도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위치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직접 옮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옮겨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모두 다 켜서 DOF는 빼고, 그러면 이렇게, 자, 방금 보면 요 구드를 후두둑 떨어뜨린 거는 그냥 무브의 어떤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이걸 하고 싶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컨트롤 Z, 컨트롤 Z, 아니지, 그냥 스피어를 5개, 컨트롤 D 해서 요거를 올려놓고 피직을 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이게 후두둑 떨어지는. 그럴 때는 툴, 어딨지? 네, 툴 보면 여기에 피직 시뮬레이션. 그래서 스피어 1번부터 스피어 다 5번까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거고, 그 다음에 프릭션, 마찰, 그 다음에 바운스니스, 탄성은 0.1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체크 5개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시뮬레이션에서 퀄리티는 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른 것도 다 켜줘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 부당탕. 자,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 잠깐 멈추고 이제 오늘의 그 과정. 제가 요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잠시만요. 으쌰. 어떤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앉아 있고 뷰에서 라이트 소스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노란색 불빛을 때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파란색 불빛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 보면은 이미 많은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체를 좀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에디트, 에드 지오메트리, 스피어 구체 하나 만들고 그럼 그 구체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구체의 사이즈를 스케일을 좀 줄여주죠.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로 줄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여러 개를 좀 복제를 하겠습니다. 씬에 가서 이 스피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이크 패턴 서큘러에다 놓고 카운트는 한 12개 정도 그 다음에 그 서큘러의 스페이싱 레디우스를 쭉 좀 늘려줘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지금은 뭐 의미는 없고 그 다음 스캐터링을 조금 주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 주변으로 레디우스가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Add to Group 그래서 그룹에다가 모델 세트 클릭하고 New Group 해서 스피어 SPH 스피어 1 그러면 이 스피어 1 안에 스피어 1 오케이 컨티뉴 그럼 스피어 1 안에 작은 스피어들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스피어 1을 컨트롤 D 그러니까 더 높은 L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컨트롤 D 눌러서 중앙에다 갖다 놓는다고 치고 자, 이제 랜덤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스피어 회전 지금 여기 조명에 회전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스피어에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 전체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위저드 그 다음에 로테이션 넥스트 그 다음에 스피어 그룹 이만큼의 스피어 그룹을 전체적으로 돌리겠다. 360도 한 바퀴 돌릴 거고 그 다음 이게 X축이 아니고 Y축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리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돈다. 자, 그 다음에 피봇은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피봇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은 피봇을 이 남자 머리통으로 설정을 해줘도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까 배웠던 대로 모션 블러링을 넣고, 그 다음에 머터리얼 탭을 열어서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골드에 가까운 걸로 여기 스피어 1 전체를 예쁜 약간 노란빛이 도는 로즈 골드나 샴페인 골드 같은 걸로,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스피어와 그만큼 선택하고 머터리얼에 링크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변하죠. 자, 그 다음 선택을 풀면 이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모션 블러링이 이루어진다. 그럼 뷰에 가서 라이트 소스는 끄고, 그 다음 지금 라이트가 이쪽에서 점점 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스피어 1의 그룹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스피어들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는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고,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전체 스피어들의 모임에다가 그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 각각의 스피어에다가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듀플리케이트해서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 요거는 의도적으로 이걸 좀 더 이렇게 꺾어줬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거는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너무 빠르죠. 셔터 스피드를 30 말고 한 15 절반으로 줄이면, 그다음에 100 하면 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한 70 정도? 그러면 30?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걸면 공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애니메이션의 끝부분 전체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여기 이쪽까지만 보여줘야 돼. 너무 빠르긴 한데 빛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들도 움직인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를 어떤 거는 빨리 움직이고 어떤 거는 천천히 움직이고 해주면 이렇게 보게 된다. 자, 이제 응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과제 요 애니메이션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이제 몇 컷의 렌더링을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샘플은 잠시만요. 이렇게 안 켜지니 일단 여기 포즈 걸어놓고, 내가 요 뷰를 이제 요 뷰 하나 잡고, 그다음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그다음 내가 요 뷰도 마음에 들었다. 손 이런 뷰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응용하기에 따라서 이 손을 주변으로 뭔가 공들이 돌아가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가끔 까먹는데 당연히 이 카메라에서 추가하고 뎁스 오브 필드 주고 포커스 손끝에다가 맞추고 손끝에 맞추고, 그 다음 F 스탑을 쭉 한 30 정도 되면 이 손끝에 예쁘게 포커스가 맞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퍼스펙티브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공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장의 스틸 커트를 여러분들이 찍으신 다음에 먼저 화면 구성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포즈 꼭 걸어놓고 작업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가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몇 장의 렌더링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화면에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사각형 프레임은 이게 이제 펼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얘가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 그런 다음에 주제는 뭐라고 쓰느냐? 무브먼트. 흰색으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컷. 그럼 두 번째 컷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뭐 너무 보여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컷은 내가 뭐 이렇게 잡았다. 옆모습으로 잡았고, 요 공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를 스크린샷 잡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은 사용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참, 알트.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구글에다가 뭐라고 쓰시느냐? 구글에 무브먼트라 해서 좀 더 긴 게 무브먼트 말고 더미 텍스트 제너레이터. 그러면 더미 텍스트 제너레이터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더미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워드는 지금 200워드인데 한 400워드 정도. 그러면 이만큼을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내가 텍스트를 해놓겠다.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8포인트 정도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몇 장을 좀 더 받은 거를 내가 이렇게 놓고, 텍스트 중에 일부를 복사에다가 놓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장. 그 다음 세 번째, 근데 사람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장은 이걸 쓰겠다. 그러면 이미 세 번째 장이고, 세 번째 장은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를 가져다가 놓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을 남자 한 명, 그 다음에 스피어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다양하게 연출을 해주시는데 그 환경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환경을 다른 환경으로 바꿔서 뭔가 독특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화이트가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메시지가 보이게끔 해주면은 결론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컷들을 제작을 해주는데 총 몇 컷을 제작을 해주시느냐, 총 몇 컷을 제작을 해주냐면 총 6컷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을 조금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육면체들 움직임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럼 어떤 구체는 여기서 그 잔상이 이렇게 남아있고, 어떤 구체는 잔상이 이런 식으로 동심원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응용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구체가 이렇게 5개를 놓고,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요거를 따라서 올빗,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럼 이 피벗 포인트를 다 여기로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돌 건데, 그 속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위에서 보는다고 치고, 앉은 남자를 없앴다. 그러면은 요 속도가 스피드가 다르다면은 아마 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컷들도 써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컷들을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컷들 위에다가 다양한 텍스트들을 이 레이아웃으로 올려서 그 다음에 주제는 무브먼트 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과제를 제가 보면 1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순서대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때 어떤 이 남자와 구체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럼 무브먼트, 구체가 어떤 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거는 이 직선 운동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 남자의 머터리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뭔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읽혀지게끔, 그래서 한 편의 콘티처럼 보이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무브먼트 글자는 요쪽 더미 텍스트들은 아까 더미 텍스트 제너레이터에서 만드시면 되고, 이거는 스피어 같은 것들은 써도 되겠죠. 구체로 할 거니까 스피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 가지 컷들을 좀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컷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편집 책 같은 거 좀 이렇게 잡지나 이런 거 보시고 레이아웃 구성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구체와 사람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그럼 어떤 건 사람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사람의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한 장에 여러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썸네일 6개를 넣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는 키보드가 달라지니까 진짜 마음대로 안 되네.
이렇게 한 장씩 넣어주시면 돼요. 한 장씩. 한 장. 그다음 두 번째 장은 이제 이게 들어가겠죠. 크게. 그래서 제가 6장을 봤을 때, 6장을 봤을 때, 마치 어떠한 그 의도가 익히고 메시지가 보일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서 총 7장이 되겠습니다. 총 7.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재밌는 요 구성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션 블러와 그 매거진 연출 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4년에 진행된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저 제품 디자이너에게 그 영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적인 그 평면에서의 레이아웃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그 버전도 있고 영상 버전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떤 종이 매체로 인쇄 매체로 보내고 또 면접 때 지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모든 학생이 그 제가 보내드린 그 앉아있는 남자 이제 이 모델과 구체의 모션 블러링과 뭐 각종 그 이펙트들을 이용해서 조명 효과를 바꾸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 타이포그라피와 레이아웃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 왼쪽을 보시면 뒤쪽에 큰 사람이 블러링 되어 있고 앞쪽에 선명한 막 검은색 액체 같은 구체가 떠 있으니 느낌이 좋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부터 포트폴리오 작업을 준비를 하실 텐데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때는 하기가 좀 어렵죠. 이제 그때 뭐 영상의 트랜지션 감각도 필요하고 그 다음 평면의 레이아웃 감각도 그 다음에 타이포그라피를 다루는 감각까지 연습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좋은 방법이 이제 이렇게 특정한 그 가지고 마치 작가의 작품인 듯 또는 매거진, 그러니까 잡지 느낌으로 해보는 게 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학생은 뒤에다가 그 프리 소스 중에서 날개를 더 붙여서 더 악마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 작품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 코, 입을 블러링 처리하면 모호한 아이덴티티가 금방 표현이 되는데, 자, 특히 머리에다가 구체를 그 오버랩 시켜 넣어서 뭔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첫인상을 좀 주고 있죠. 양쪽에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중간에 입자들이 모여 있는. 그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그 이게 패션 매거진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사람의 머리 실루엣이 이렇게 있고 그걸 따라서 타이포그라피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센스가 되고 또 노하우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노하우라는 건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들도 있겠으나 자기가 어떠한 실험을 하고 이건 고뇌하는 남자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어떤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보고 자기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었을 때 고뇌가 아니고 실현의 아픔이었구나. 네.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었을 때, 와, 멋지다라는 하나의 평가, 그 작은 평가 하나, 칭찬 하나로 했었던 시도는 여러분들의 성공의 노하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실력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포그라피, 지금 요런 데도 보면,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둘째치고, 지금 요렇게 지금 가려놨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커팅을 해 놓았다. 이게 폰트는 많이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느는 것도 맞지만, 그, 폰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든지,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한번 진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그 프로젝트를 다시 꺼내서 보면서 아, 그때의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었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흑백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노이즈가 낀 듯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죠. 네, 화이트와 레드 그리고 이 그레이의 렌더링을 적절하게 섞어서 수준 높은 레이아웃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람 위에 커다란 구체가 떠 있는 것도 또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네요. 왜 여기서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알파벳은 이렇게 작게, 특정 수준 이상 작게 쓰면 그게 선적인, 선제로 느껴집니다. 근데 한글은 거의 정방형의 저 구조의 조합이라서 이게 너무 작아지더라도 이렇게 선제로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멋지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블랙과 화이트의 콘트라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 장의 좋은 컷을 위해서는 지금 이 학생처럼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빙산이 80%가 물 밑에 수면 아래에 잠겨 있고 그 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그 길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디자인 작업들은 딱 하나에서 그 하나가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좋은 컷을 위해서 여러 테스트들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찾아 나가는 끈기가 이렇게 디자이너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총알처럼 막 날아가네요. 진자의 운동으로 연상을 확장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 카메라에 약간의 트위스트를 줘서 더 극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움직이는 모습, 샷을 달리하고 나머지 여백들을 타이포그라피로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게. 타이포그라피에는 매크로 타이포그라피와 마이크로 타이포그라피가 있는데 이 타이포그라피의 정렬을 어떻게 맞춰주느냐의 요 능력들 지금 이런 데도 미묘하게 약간씩 다른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간격과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제 여기에 마진 여백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라인들이 맞춰지느냐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저런 것들이 눈에 조금씩 거슬려요. 그래서 편집의 최고봉은 몇 시간을 보고 며칠을 보고 몇 년을 봤을 때도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 단정한 균형감이 핵심입니다. 이게 타이에다가 민트색 보색을 써서 레드와 잘 조화롭게 대비를 만들고 있죠. 여러 가지 타이포그라피를 사용하고 그것을 조금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면 구성까지 막 섞어서 이런 느낌을 시리즈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은 뭔가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 이것도 아주 좋죠. 현대 예술가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 표면에 요철이 있는 유리, 그 뒤에 서 있는 어떤 피사체,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왜곡이 되는 일그러짐.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물방울 같은 느낌들이 그,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있죠. 이렇게 큰 구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움직임.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요청했던 것이 뭔가 스토리라인처럼 느껴지게 해달라고 했고,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면에
진행됐던 과제였고요. 지금 강의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 영상들이 예전에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만든 것도 있고 올해 새로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본기는 항상 똑같았다. 기본기는 똑같았고 그것에 대한 맛이 달라지고 그것을 더욱더 화려하고 멋지게 표현하는 부분만 바뀐 거다. 자, 그럼 다음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